자, 이번 시간은 이제 기본서 128페이지 취득세 이제 마지막 단원 부가징수 봐봅시다. 취득세 부가징수. 자, 징수. 자, 먼저 납세지. 자, 납세지 하면은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의미지만 관할관청의 구분의 의미가 되죠. 관할관청의 구분. 그럴 때 취득세 과세 물건이 13가지가 있었죠. 부동산, 선박, 광어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임목 항공기, 골프, 콘도, 종합, 승마, 골승, 콘, 종, 요트 회원권이 있었죠. 이럴 경우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되죠. 부동산 소재지. 그래서 지방세법상 일반적으로 납세지 기준은 소재지 기준에 의합니다. 소재지. 그래서 저는 소재지는 맛이 없죠. 맛을 내려면 소세지로.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세지, 취득자 주소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세지인데 부선, 광어, 차량 해서 차량이라든가 부선, 광어, 차기,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가 있죠. 참고로 차량과 기계장비는 등록지가 되죠. 소세지가 아니죠. 참고로 오시고.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컨도미니엄, 종합시설, 요트 회원권이 있었죠. 요트 회원권에 대해서도 납세지는 역시 소재지, 소세지 기준에 의하는데 골프 회원권이란 골프장, 골프장 소세지, 승마장 소세지, 요트권은 요트장 소세지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이용 회원권이 할지라도 이렇게 소세지 기준에 따라서 납세지가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취득세 부가징수의 방법은 신고납부 방법에 의합니다. 신고납부, 납세 의무자가 과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 굳이 이것을 원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외적인 의미가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신고납부 방법이 하는데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한 날,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하고 납부할 지방세당이 되죠. 그래서 60일입니다. 60일 내 신고하고 납부할 세금이 되는데, 이 과표 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최신관서에 금고에 납부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취득세라는 세금은 도세로서 특별시, 광역시세에 해당이 되는데 왜 과표 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냐. 도지사 특별광역시 시장군수한테 취득세라는 세금에 대한 유임을 줬습니다. 그래서 유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에게 신고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시군금고, 시군관서에 우리가 납부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취득을 함에 있어서 잘난 척을 하죠. 유동적 무효 상태.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상태란 허가, 우리가 국토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죠. 그래서 허가받기 전에 우리가 대금을 완납할 수 있죠. 그 말은 대금 완납하기 전에 우리가 허가 여부를 따질 때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할 경우에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그러는데
유동적 무효 상태일 경우는 허가일 또는 뭐 지정, 해제 취소일로부터 60일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 허가일부터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거. 또한 요 취득을 함에 있어서 상속, 실종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마음 아프고 경황이 없죠. 마음은 경황이 없으니까 60일이 좀 짧죠. 그래서 6개월을 주는 겁니다. 6개월을 주는데 중요한 것은 요 상속한 취득일은 상속 개시리 취득일입니다. 사망을 원인하니까요. 그래서 상속 개시리 취득일인데 신고 납부의 기산일, 우리가 시기를 따질 때 기산일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6월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6월도 납세자가 애국에 주소를 둔 경우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납세자가 비거주자일 경우는 수속받고 비행기 타고 와야겠죠. 그래서 9월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할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비거주자인 경우는 9월이 적용이 되어지는데 상속 개시일부터 6월이 아닙니다.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그런데 또 이제 상속이 보이면은 증여가 있겠죠. 그러면 증여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상속으로 취득하면 마음 아프고 경황이 없으니까 좀 여유를 줘서 6개월을 주는데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마음이 아프기는커녕 더 왔다죠. 그래서 별다른 규정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한 취득일은 계약일이 되겠죠.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신고 납부의 규정에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규정들은 100%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내용으로 정리했을 때 교재의 흐름대로 좀 가서 정리가 될 때 교재는 이걸 굳이 하면은 가로 1번에 지금 규정을 봤죠. 가로 1번. 이제 가로 2번의 규정을 보면 페이지 130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취득세라는 세금이 과세가 됐습니다. 과세가 됐는데 중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과세로 전환이 됐을 때, 그 틀의 세 번째는 취득세라는 세금을 비과세 또는 감면 면제를 받았는데, 취득세가 추징, 과세일 경우가 있겠다. 그래서 왜 가로 2번, 가로 3을 같이 보냐면 이런 신고 납부의 규정 틀의 흐름이 같이 움직이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세 등이 중과세 되었을 때 비과세 과세로 전환됐을 때 중과세에 해당된 날이 있습니다. 과세로 전환된 사유 발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세에 해당된 날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하는데 30일 주의하겠죠.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 납부는 60일입니다. 60일인데 과세가 중과 대상이 됐을 때 비과세와 과세로 전환됐을 때는 30일 내 신고고 납부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땅. 일반 땅을 취득해서 과세는 매매한 취득을 했다면 4%가 되겠죠. 4%. 그런데 그 토지 위에 예쁘게 건축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건축물을 신축을 해서 이 신축한 건축물이 별장이 되더라. 그 말. 별장이 해당이 됐을 때
이 별장을 신축할 때는 사용 승인서 증가, 승인서 교부일이 있겠죠? 승인서를 받아야겠죠? 그날이 중과 해당된 날이 되는 겁니다. 그 날로부터 30일 내 신고고 납부하는데 하나 주의할 거. 자, 이 토지 하얀색은 그대로죠. 거기에 건축물을 신축해서 별장의 중과 대상이 됐죠. 됐죠? 자, 이럴 경우에 이 4%에 대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서 자, 가산세 부담이 됐다면 자, 이 하얀색 부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거든요. 이미 납부한 세액은 차감 공제를 하는데 불성실에는 가산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을 해주는데 가산세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 이 중과세에 해당된 날에 있어서도 자 130페이지 자 가로 2번에 1번 만약에 사업용 부동산이 있다면 최초로 사업소로 사용한 날 등이 있겠죠? 를 확인하시고 별장 등을 만들었다면 그에 따른 승인서 발급일이 되겠죠. 신도현 이런 틀에서 중과의 날을 확인해서 정리가 되죠. 하면서 자 이미 납부한 세액은 차감 공제를 하는데 가산세는 차감 공제되지 않는 것. 불성실의 가산세는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비과세 대상이 과세로 전환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 땅 이외에 자, 요 건축물이 뭐냐면 M입니다. M. M은 뭐의 이니셜 같아요? 아, 그렇죠. M은 꼭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모텔이라고 아니죠. 지금 비과세 증가, 비과세 M이 되니까 모델하우스 임시건축물, 모델하우스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 되죠. 그런데 자, 그 임시건축물이 자, 이 M이 모델하우스가 1년, 자, 1년이 초과하는데도 모델하우스가 그대로 있더라 그 말. 그러면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건축물의 전속기간이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건축물은 비과세고 1년 초과한 임시건축물은 과세가 되죠. 자, 이럴 경우 1년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이 됐다면 그 사유 발생부터 30일 내 신고고 납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과세로 전환될 경우에도 자, 우리가 30일 내 신고고 납부 방법에 의한다는 거. 자, 그래서 과세가 중과세, 비과세 하는데 역시 만약에 감면, 면제 등에 따른 우리가 자, 만약에 냈던 세금이 있다면 그건 차감을 역시 해주는 거죠. 비과세는 이미 세금 안 냈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4번도 주의 좀 하셔야 된다. 4번. 자, 이 올해 또 개정 내용이 있어서 자, 지금 1번. 자, 그래서 신고 납부. 자, 가로 1번에 대해서 신고 납부가 이루어졌죠. 가로 2번에 대해서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죠. 가로 3번에서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요 1, 2, 3에 따른 신고 납부 기한 내 말은 60일 내에 30일 내의 의미겠죠. 뭐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자,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가 있더라.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 자, 하려는 경우가 있겠다. 그럼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한다. 그래서 여기서 등기하기 전까지는 등기소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하는데 자, 2016년도 개정 내용이 뭐냐? 개정제는 단순하게 재산권 등에 대한 등기 등록하기 자, 하려는 경우는 하기 전까지 좀 불명했는데
이게 등기하려는 경우에 하기 전까지가 적용되는 건 60일 내, 자 30일 내 신고 납부 기한 내 재산권 등을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에 하기 전까지 신고고 납부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즉, 일반적으로 60일 내 등기할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근데 60일 이후에 등기할 경우는 60일 내 신고고 납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규정을 좀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신고 납부 기한 내 재산권 등을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하기 전까지 신고고 납부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취득세라는 세금 등의 세금 납부를 확인 등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래서 등기소에 등기 치면서도 납부가 이루어지니까 전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 납부 확인 등을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서 깊이 암기랑 한번 흐름에서 이런 규정을 한번 확인하면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132페이지 봐보시면 부족세계 추징 및 가산세가 나옵니다. 자, 부족세. 부족세액에 대해서 추징을 해야겠죠. 추징. 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데, 그럼 부족세계 추징 및 가산세가 적용이 되면서, 자, 될 때는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 납부한 방법이 원칙인데, 보통 징수한 방법은 외외라고 할 수가 있죠. 외외. 그래서 부족세계 추징 및 가산세가 적용이 될 때 고지서 발급에서 징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라는 세금에 있어서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 방법에 의한 지방세가 되겠죠. 자, 만약에 과세로 전환될 중과세가, 비과세가 중과세 과세로 전환 30일이 되겠죠. 상속기한 추징료는 6월이 되겠죠. 그래서 60일 내 신고고 납부물을 다지 아니할 때는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데, 이때 이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로서 10%짜리, 20%짜리, 40%짜리가 있죠.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럼 납부 불성실한 하루에 10,000분의 3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는 총론서 틀을 잡았죠. 이런 가산세를 정해서 합한 금액,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금으로 하여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한다. 자, 그래서 취득세라는 세금은 신고 의무 납부물을 다지 아니할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금으로 하여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취득세라는 세금은 신고 납부한 세금이 되기 때문에 60일 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한번 놓쳤어.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그 기회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는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이때 기한 후 신고는 한 번 더 잦은 신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기한이 지났는데 신고도 보통 징수한 부가고지되기 전에 기한 후 신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지서 발급 부가징수 전에 신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지서가 발급이 돼버리면 기한 후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한 후 신고할 경우에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 자진신고 기회를 줬기 때문에 신고기한
지난 1개월, 만약에 한 달,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할 경우가 있더라. 고지되기 전에 한 달 내 기한 후 신고할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신고할 때 무신고 가산세에 50%를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는데 이때는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할 경우에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를 부담될 것을 자진 신고할 때 20%의 절반인 50%에서 우리가 10%죠. 10%만 자진해서 더 내라 그 말. 원래 20%를 보태서 고소를 보낼 텐데 자진 신고를 하면 20%에 50%니까 10%죠. 10%를 감면을 받으니까 10%만 더 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할 수가 있고 무신고되는 가산세를 감면을 쓰는데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할 때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라는 세금은 이런 취득한 사실상 취득한 날로부터 신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경우 있더라 그 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때는 중가산세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 이 중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팔아야 됩니다. 매각할 때는 세계 80%의 중가산세를 적용을 해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이걸 중가산세 제도는 다른 세금이 없는 취득세가 갖는 특징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할 때는 세계 80%의 중가산세를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한다는 거. 그런데 이는 일명 괘씸죄인데요. 덜 괘씸한 게 있더라. 그래서 중가산세 제외 규정이 있는데 이때 중가산세 제외 규정은 등기라든가 등록이 필요치 않는 불필요한 과세 물건에 대해서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 등록이 불필요한 과세 물건은 중과세 제외가 되는데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컨도미니엄, 종합체육 또는 요트 회원권. 요트 회원권은 이용 회원권이 되기 때문에 등기가 불필요한 물건이지만 골승콘종 요에 대해서는 중가산세가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 중간세 적용이 되어진다. 등록이 불필요한 과세 물건은 중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데 골승콘종 요는 등기가 불필요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중가산세가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 그리고 간주 취득 물건에 대해서는 중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주 취득하면 과점 주주 등의 취득이 있죠. 지목 변경, 과점 주주, 지목 변경 개수한 가액이 증가할 경우도 저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가산세 우리 제외 규정까지 확인할 때 한 번 다시 등기가 불필요한 과세 물건은 적용하지 않는데 골프 회원권 등은 등기가 불필요한 과세 물건이라 할지라도 중가산세가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족세의 추림이 우리가 가산세를 하면서 보통 징수로 전환되고 한번 확인했죠. 한 번 더 하시면은 취득세는 신고 납부가 원칙입니다.
자, 보통 징수는 외배적 의미가 되는데 어떤 경우나 신고문 납부물 다하지 아니할 때 가산세라는 걸 적용을 해서 고지서가 발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 취득세라는 세금도 우리가 법인 등이 부동산을 팔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도 해야 되고, 자, 보존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법인은, 자, 취득한 부동산 등에서 장부도 작성해야 되고, 보존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작성과 보존 의무를, 자, 규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을 다하지 아니할 때가 있더라. 그러면 다하지 아니할 때 장부 등의 작성은 안 했죠. 이걸 기장 안 했죠. 그래서 기장불성실 가산세라고, 자, 불성실 가산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장불성실 가산세는 세계 10%, 10%의 가산에서 적용이 돼서 취득세를 할지라도 이런 법인 등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장부 작성, 보존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기장불성실 가산세로 세계 10%가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 자, 참고로 이제 매각 통보. 자, 국가나 국가기관 등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팔았다고는 매각 통보가 있는데 매각일로부터 30일 내에, 자, 신고 또는 통보할 의무가 있게 된다는 거. 이걸 매각 통보는 매각일로부터 한 날이죠. 매각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거나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거. 국가라든가 국가기관, 자, 법인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매각일로부터 30일 내에, 자, 신고하거나 통보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걸 매각 통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제, 자, 133페이지에 봐보시면은, 자, 등기자료의 통보도 있죠. 여기는 취득세 미납부라든가 납부 부족세액에 대해서 우리가, 자, 납세에 관한 세무사는 10일 내에 집니까? 시장군수에게 통보를 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왜 등기를 받았으니까, 뭐 등기소라든가 등록관청의 장은 뭐 취득세 미납부라든가 아니면, 자, 또는 부족 세액 등이 있을 때는, 자, 우리가, 자, 발견했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자, 우리가 시장군수한테, 자, 통보가 이루어진다는 거. 자, 다음 133페이지에 면세점 제도가 있죠. 면세점. 취득세라는 세금의 또한 특징이죠. 면세점 제도로서, 자,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점 제도가 있는데, 취득가액입니다. 세가 아니다. 그럼 취득가액의 의미는 과세 표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50만 원 그리고 이하입니다. 미만 아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50만 원일 때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가액 과표 의미가. 자, 그런데 이런 면세점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내, 자, 다른가 연접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을 할 때는 1년 내죠. 자, 한구 땅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면세점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면서 토지운 취득한 후 1년 내에 연접하고 붙어 있는 거죠. 토지 건물을 취득할 경우는 한 건의 땅으로 한구 건축물로 간주해서 면세점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취득세 면세점까지 봐서 취득세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자, 우리가 확인 문제 하나 정리한 다음에 취득세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제가 취득세 세액을 부가세를 찐득이까지 적용해서 한번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해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자, 134페이지 먼저 확인 문제 21번 봐보세요. 21번.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 설명으로 자, 옳은 걸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럴 때 첫째, 취득세가 경감된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될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자, 신고고 납부해야겠죠. 그런데 자, 그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를 하는데 가산세 포함 그랬죠? 가산세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다. 2번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과세 물건인 경우 80%의 등기 등록이 불필요한 과세 물건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80%. 다음에 지목 변경 사실상 변경할 경우에 자, 신고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중과 적용된다. 그렇죠. 간주 취득 물건의 경우 과점주 지목 변경 개수 등은 간주 취득 물건에 대해서는 자,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자, 네 번째는 취득세 과세물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 신고 납부, 일반적으로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겠죠. 다음 5번은 납세문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다하지 아니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합한 금액, 신고한 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신고하고 납부, 신고, 납부 방법이 아니다. 가산세 종했으면 신고, 납부나 보통 징수. 그래서 총론틀도 해봤지만 일반적으로 부가징수 절차 틀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신고, 납부, 가산세, 보통징수, 자, 가산금 이런 부가징 절차의 틀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 언급한 대로 자, 이 문제를 좀 가지고 한번 자, 정리 한번 해드리죠. 자, 교재 페이지. 자, 교재 페이지. 자, 취득세를 한번 자, 계산 과정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자. 자, 내 문제가, 자, 오늘 눈에 안 들어오네요. 그럼 만들면 됩니다. 만들면 되는데, 자, 우리 기출이용 쪽에 문제가 있을 텐데, 제가, 자, 그 문제가 안 보이네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자료 정리하면서 이렇게, 자, 빠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요, 방법 있다고 그랬죠? 자, 방법. 자, 설마 봐보세요. 봐보시면. 자, 두 경우를 볼랍니다. 두 경우. 자, 상가. 먼저 상가. 자, 상가를 매매. 상가를 매매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 매매 취득가액이 1억짜리였다. 1억. 자, 1억짜리를 취득을 했을 때 매매죠. 그럴 때 취득세가 얼마나 될까? 자, 보면은 이 취득세라는 세금의 산출세액을 계산하겠죠? 세액은 과세 표준에 표준 곱하기 세율. 자, 이 세율도 표준 세율이 되겠죠. 세율. 자, 그래서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이 1억짜리가 취득 당시 가액이라면 1억 원이 과표가 되겠다. 1억. 자, 1억에 대해서 매매는 1월 2일 날 매매한다고 그랬죠. 표준 세율이. 그래서 매매 농지가 아니죠. 상가니까 4%가 되겠다. 4%. 그래서 취득세 산출세액이
400만 원이 되겠다. 400만 원. 자, 이 됐죠? 자, 그런데 취득세라는 세금에는 자, 진득이 부가세가 적용이 되죠. 부가세. 자, 이 부가세는 자, 농어촌 특별세하고 자, 지방 교육세가 자, 찐득이로 붙게 되겠죠. 그러면 이 농어촌 특별세 찐득이도 과표에 세일고하는데 농어촌 특별세 과표는 자, 2% 세존 세액이 되기 때문에 자, 1억에 2%. 자, 2%를 적용한 세. 자, 2% 적용한 세액이 농어촌의 과세 표준이다. 자, 이 과세 표준의 10%가 농어촌 특별세로서 200의 10%니까 20만 원이 되겠죠. 20만 원. 다음에 이제 지방 교육세가 붙게 되는데 자, 1억. 자, 1억에 대해서 표준세 4% 마이너스 2%. 표준세에서 2%를 뺀 세를 적용한 세. 이 세 개에 있어서 20% 자, 지방 교육세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220%니까 40만 원이 되겠죠. 40만 원. 그래서 자, 상가 1억짜리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400만 원, 농어촌 특별세 20만 원, 지방교육세 40만 원에서 자, 부가세 찐득이를 포함해서 460만 원 부담이 되게 되는 겁니다. 460만 원. 그래서 이 460만 원은 자, 상가 1억에 대한 4.6의 의미가 되죠. 그럼 4.6% 세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농어촌세, 지방교육세까지를 통틀어서 1억이든 취득의 세금을 4.6% 부담이 되니까 460이 되는 겁니다. 60. 자, 이건 이제 실무적으로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상가 등의 부동산을 사면, 매매로 사면 취득세 등의 취득세금이 얼마나 부담될까? 4.6%면 됩니다만 1억에 460만 원. 적은 금액 아니죠. 부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집을 사봅시다. 주택. 자, 그러면 주택을 역시 매매, 유상, 매매로 집을 샀는데 역시 자, 집을 1억짜리, 쉽게 하려고 1억짜리 한번 봐봅시다. 이럴 경우에 자, 취득세 산출세액이 얼마나 될까? 산출세액이 얼마나 될까? 자, 그럼 과표에다가 세율이니까 과표가 1억이 되겠다. 1억의 표준세율은 유상을 원인으로 6억 이하 집이죠. 6억 이하 집은 1%가 표준세율이 되는 겁니다. 1%가 표준세율이 되니까 100만 원이 자, 취득세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자, 100만 원이 그런데 자, 요 취득세 역시 자, 찐득이 부가세가 자, 적용이 되는데 자, 이 부가세에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 교육세를 봐보죠. 교육세. 자, 그럴 때 농어촌 특별세는 자, 1억에 2%. 자, 1억에 2%를 적용한 세액의 10%에 자, 200만 원, 20만 원이죠. 220%, 20만 원이 농어촌 특별세가 계산이 되고 지방교육세는 자, 1억에 대해서 자, 표준세율 1% 마이너스 2%를 적용한 세액에 적용이 돼야 되면서요. 그러면 1%에 2%를 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주택일 경우에 대해서는 표준 2%를 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산식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1억. 자, 1억에 대해서 1%죠.
1%의 절반, 50%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10%. 자, 이 적용한, 자, 세계 20%, 20%의 지방교육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의 절반이니까 0.5에 1억에 50에 20%니까 10만 원. 10만 원이 지방교육세가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120에 3에 130만 원이죠. 130만 원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130만 원이 자,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의 부가세를 130만 원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주택이 만약에 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자, 즉 서민주택이라면 자, 이 서민주택은 우리 특례법상의 서민주택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자, 이하를 의미하거든요. 즉 30평형 아파트다. 그 말 30평형 아파트미가 된다. 그래서 국민 규모 이하에 해당이 되면은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20만 원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육세 10만 원만 내면 되겠다. 10만 원. 그래서 취득세로 100만 원 내는 건 똑같죠. 100만 원을 내고 자, 농어촌은 비과세를 받으니까 지방교육세 10만 원 하니까 110만 원을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110만 원 부담이 되죠. 자, 그랬을 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산다면 농어촌이 비과세를 못 받는다면 1억에 대한 130만 원 1.3이 되죠. 1.3이 부담이 됩니다. 1억에 1.3이 130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 국민의 서민주택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가 30평 아파트를 또는 빌라를 1억 주고 만약에 취득했다면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찐득이를 포함해서 얼마 부담을 하게 되면 110만 원 부담하거든요. 이 110만 원 하면은 1억에 대한 자, 1.1% 부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1%. 그래서 우리가 집을 여러분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40평, 50평 아파트를 사면요. 농어촌 특별세도 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30평 아파트를 사면 나 법무사가 내역을 봐도 자, 지방 교육세는 얼마라고 써 있는데 농어촌 특세는 없거든요. 그 이유는 비과세를 받았기 때문에 농특세를 부과를 안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나 상가를 산다거나 또는 서민주택이 아닌 경우는 농특세를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가를 샀을 때, 집을 샀을 때 집도 서민주택의 유무에 따라서도 계산 좀 달라지죠. 여러분이 자, 올해 우리 27대 대비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과정의 문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상가하고 집하고 구분해 놓고 이 계산 과정을 연습장에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올해 기억이 되면서도 규정 자체로 물어봤을 때 왜 농어촌 특별세는 2% 적용한 세계 10%가 적용되냐. 자, 왜 지방교수는 표준세를 2%를 빼서 적용하냐. 겁니다. 또 하나는 집에 대해서는 왜 지방세가 표준세를 2%를 뺄 수가 없죠. 이런 걸 이해하면서 해당 세율에 50% 해당한 세를 적용한 세계 20% 지방교육세가 찐득이로 붙게 된다는 이런 과정을 한번 산적에서 정리해 주시면 취득세제 마무리해드리지만 완벽하게 정리돼서 취득 어떤 유형 문제라도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취득세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은 등록 면허세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